안녕하십니까, 래피드입니다. 6월 8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하락해서 상승했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증시 전체가 뭔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흔들흔들거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와중에 또 외국인은 매도를 했고 기관이 매수를 하면서 좀 지수를 받쳐준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당한 위치에서 머물고 있는 중이고요. 뭔가 이 글로벌 증시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횡보를 하는 모습이고, 그 테이퍼링에 대해서 계속 경계를 하고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금리 인상이 좀 다가오다 보니까 추가로 더 주가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요. 혹여나 이제 이 수렴 구간이죠. 이제 수렴 구간에서 하락을 하거나 이제 상승을 하게 될 텐데, 상승 방향으로 잡게 된다면 대형주 위주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를 최근 주목하고 있고요. 제가 따로 리뷰는 하고 있지 않지만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들이 그 세 종목으로 몰리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쪽에 좀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월봉, 주봉 모두 플러스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세상으로는 괜찮다. 하지만 이 외국인이 다시 한번 매도를 시작했다는 점, 그 다음에 6월 좀 있으면 이제 옵션 만기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옵션 만기일 이후에 이 외국인과 기관 포지션이 또 어떻게 바뀔지 거기에 대해서 주목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옵션 만기 이후에 이제 매수세로 돌아선다라고 한다면 확실히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래량은 서서히 붙기 시작했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코스닥도 마찬가지, 애매한 위치에서 이제 계속 자리를 잡고 버티고 있고요. 한번 이제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 끝없이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는 시스템 반도체 같은 그런 기술주와 바이오 종목이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반도체 종목이 좀 하락을 하고 바이오 종목이 좀 상승을 했는데요. 자, 이 골고루 좀 올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한번 상승이 좀 들어와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뭔가 딱히 매수로 들어오는 세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일 이후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수 선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스닥 또 부합, 다우존스는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모두 뭐 거의 부합 정도고요. 지금 지수 자체가 크게 변동 없이 다들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큰 상승 없이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 대비를 해서 대규모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에 따라서 이제 주식이 좀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주식에 큰 하락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국채금리가 이제 계속 좀 하락을 가는 것 같습니다. 하락 쪽으로 좀 무게가 잡히는 것 같고, 지금도 이제 최저점 바닥권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하락을 할지 한번 보겠고요. 원래는 이제 미국이 대규모 부양 정책을 펼치게 되면 이 국채 발행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채 금액이 떨어지게 되면 국채 금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국채 매입을 좀 많이 하는 것인지 이렇게 국채 금리 가격이 많이 떨어지게 되었고요. 사실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압박을 받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좋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은 국채 금리가 아직 괜찮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금 증시 쪽으로 뭐 나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관망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오늘 증시는 이 정도로 보고 내일 또 이제 목요일까지 어떻게 흘러갈지, 그 다음에 목요일 이후에 어떻게 흘러갈지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증시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6,650원 내려서 25,350원, 20%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이 조정이 나올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어제 뭐 긴 글을 좀 썼는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뭐 맞췄다 틀렸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흐름에 대해서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급등을 했다가 이렇게 고점 부근에서 큰 음봉을 때렸고, 시간 외 가격도 상당히 많이 빠진 모습, 거래량이 많이 실렸습니다만 계속해서 가격을 끌어내리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도 시간 외가 4% 이상 하락을 했고요. 내일도 추가 하락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자, 일봉상으로 보시면 이런 음봉이 나올 것을 대비를 해서 절대로 이제 불타기를 하지 마라. 신규 매수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끝도 없이 올라갈 때는 분할 매도로 접근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하락했을 때 여기까지 올라갔다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하락할 줄 모르고 결국에는 여기서 산 분들은 매도를 못 했을 겁니다. 더 들고 계실 거고요. 시가매가 더 내려가니까 이제 당황스럽겠죠. 그런 상황이 올 거고, 자, 두산중공업 이 차트를 보시면 사실은 이게 우량주 차트가 아니에요. 어디서 많이 보던 차트 아닙니까? 이거 바이오 차트입니다. 이거 완전. 그래서 무슨 임상 성공 이런 뉴스 띄우고 그냥 묻지마 상승하는 듯이 올렸다가 고점에서 이렇게 음봉 거의 하한가 가까이 내리는 요즘 추세였거든요. 이게 이제 두산중공업으로 그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이렇게 하락이 시작되었다면 상승의 거의 절반 정도까지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만원 초반선까지도 하락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쯤에서 이제 21선과 함께 이렇게 수렴하는 과정을 겪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큰 그림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7월 달까지는 횡보를 좀 하다가 7월 이후에 신주 발행이 되었을 때 추가로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신주가 이제 7월 21일에 6,600만 주가 풀리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두산중공업은 주가가 당분간은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갇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주주분들은 원래 이제 장기 투자로 좀 접근하신 분들은 그냥 몇 개월 정도는 가뿐히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하락을 한다면 120 월봉선까지 다시 한번 하락을 했다가 또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근처에서 좀 월봉선을 몇 개월 동안 좀 기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확실하게 이제 그 신사업들이 하반기나 내년에 사업화가 되기 시작한다면 다시 한번 상승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윗꼬리가 상당히 길게 달렸는데요. 참 지독하게 올리고 지독하게 빼버리네요. 자,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생각보다 너무 과한 슈팅이 나왔을 때는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봉이 이제 음봉으로 바뀌었고요. 내일 추가로 더 하락을 해서 단기 고점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오늘 어제 막 이제 두산중공업을 내리는 걸 원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소리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분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려볼까요? 자, 오늘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팔고 자,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가는 타이밍에 또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올라가는 듯 하면서 더 내렸죠. 그래서 아마 가지고 계실 것 같고요. 자, 시간 외에서 더 내리니까 더 당황하셨을 겁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가실 것 같고요. 분명히 이런 종목들은 막 관심을 많이 받고 불타기하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관심이 많이 받고 개인 주주분들이 많이 들어올 때는 우리는 오히려 나가야 되고 당분간 관망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을 취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투자자를 보시면 오늘 뭐 기간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만 금융투자가 대부분 들어왔고요. 금융투자가 매도를 하다가 거의 저가 매수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매수량은 아마 요쯤에서 다 들어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뭐 나머지 이제 투신, 기타금융은 뭐 매수했지만, 연기금이 이제 3일 연속 매도를 하면서 서서히 이제 두산중공업을 좀 차익 실현하는 물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뭐 그동안 많이 매수를 해서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만, 그래도 이대로 계속 매도 포지션을 잡고 매도를 이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다 털어내버리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도 뭐 어제에 비해서 많은 양을 매도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매수에서 매도로 전환했다는 점은 사실은 이때부터 좀 의심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조금씩 의심을 하고 이제 외국인이 왜 계속 매도를 할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음봉이 나오고 고점 부근에서 큰 음봉을 나온 뒤에 이제는 다시 한번 추가로 상승보다는 좀 쉬어가는 타이밍을 만들 것이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오늘 차트는 이 정도로 보고요. 어제만큼 거의 거래량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거의 차익 실현으로 큰 세력들이 다 나갔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뭐 기존에 계셨던 분들만 좀 가져가시는 그런 분위기가 나올 것 같고요. 자, 요런 데서 들어왔다가 물려가지고 두산중공업 앞으로 좋으니까 장토해야지 이런 식으로 가시면 안 되고요.
네, 원래는 이제 이렇게 눌림목에서 한참 옆으로 기는 구간에서 이제는 바닥 구간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셨어야 하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신규 진입을 위해서는 상당히 좀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평선들이 다시 모이는 지점이 왔을 때 이 변곡점에서 다시 한번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이제 7월 21일쯤이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때는 이제 신주 상장이 되기 때문에 그 신주 상장 이후에 적어도 이제 한 달 정도는 더 지켜보시고 그때 들어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이제 신규 진입 타이밍은 지났다. 이제는 기존 주주분들의 그 원래 장투를 이어가던 그분들의 매수 기회를 기다리는 그런 정도? 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차트 이 정도로 보고요. 자, 두산중공업의 공매도 잔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진짜 하늘을 뚫을 듯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공매도의 승리입니다. 네, 공매도가 또다시 이렇게 공격을 해버리니까 주가가 뭐 20% 그냥 빠지죠. 잡주도 아니고 코스닥 잡주도 아니고 이렇게 하루에 20%가 빠집니다. 그러면 고점 대비 이 공매도 세력의 수익이 얼만큼 났겠습니까? 지금 아무래도 추가 하락이 예상이 되는데 자, 고점 부근에 엄청나게 공매도를 때려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 수익을 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잔고 수량은 또 100만 주 이상 늘어서 1,400만 주가 쌓여 있고요. 금액으로 따진다면 3천억 이상이 지금 쌓여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주의 당부를 드렸고요. 오늘처럼 이렇게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잔고 수량 오늘 뭐 공매도 거래량이 조금 줄었지만 그래도 100만 주 이상 나왔고요. 이 잔고가 이제 확실하게 팍팍 줄어드는 그 시점에서 이제는 두산중공업을 신규 매수를 해야 될 땐가 이런 걸 이제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제 입장은 어차피 두산중공업은 좀 월봉 입장에서 길게 보자라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꼬리를 달고 내려왔지만 결국에는 요런 라인을 다시 갖추고 이런 라인이죠. 이런 라인을 만들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 추세를 만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구간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신규 진입하신 분들은 오랫동안 갇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신규 진입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은 기존에 계신 주주분들만의 그런 흐름입니다. 자, 그래서 어차피 내년에 원자력 수주가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해상풍력도 계속해서 수주가 될 것이고요. 여러 가지로 제가 이제 두산중공업 올해 리뷰하면서 소스를 한 11가지 정도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면서 한번 영상을 정리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장기 추세로 보면 두산중공업은 괜찮다. 하지만 지금 단기로는 좀 오랫동안 횡보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뭐 국내 기술력 유지, 탄소 중립 역할에도 현 정부 탈원전 불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MR 투자와 함께 좀 이제 우리나라 탈원전 정책에도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면서 이제 두산중공업이 좀 뜨거운 관심을 그다음에 다른 원전 주식도 좀 뜨거운 관심을 받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신한울 3, 4호기에 대해서 건설 재개를 하지 않겠다라고 장관께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취소 시에는 이제 수천억을 매몰 비용으로 예상을 하고요. 이 기자재에 대해서 두산중공업이 5천억 정도를 투입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문 장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신한울 3, 4호기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재개할 계획이 없다라고 말을 했고요. 하지만 이제 최근 한미가 해외 원전 시장 공동 질주에 합의한 데에 대해서 원전의 수출기를 뚫은 것은 우리 원전 산업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해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조금은 모순이긴 합니다. 이렇게 위험하게 생각하는 것을 해외에 수출하는 것은 조금 뭐 이상하긴 합니다만,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뭐 결국에는 일단 수출 활로를 뚫었다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미국과 이제 협력을 하면서 추가 수주를 위해서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급등에 대해서 저는 아직까지 원전 수주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심하게 올라갔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저는 내년쯤에 이제 3만 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 3만 원 찍고 왔지만 자, 이제 내년에는 3만 원에 자리를 좀 잡지 않겠나. 네. 그래서 체코 원전, 사우디 원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폴란드 원전인가요? 네, 그 여러 가지 있는데 한번 우리나라 조금 힘을 냈으면 합니다. 그래서 체코 원전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단독으로 이제 수주를 노리고요. 만약에 수주를 했을 때는 미국과 같이 협력을 하면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뉴스는 이 정도로 확인하고 넘어가겠고요. 오늘 하락했지만 저는 내일도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상승분에 대한 절반 정도, 네, 2만 원 정도까지 하락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 절대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내일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양봉이 나오더라고 해도 결국에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두산중공업의 추세를 보았을 때는 항상 이렇게 고점 부근에서 음봉이 나왔을 때는 좀 며칠 계속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보고 마치겠고요. 네, 계속해서 두산중공업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급등에 대해서 이제는 좀 재미없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고요.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항상 투자는 여유롭게, 네, 저평가된 종목을 투자하시는 게 맞고요. 이제는 두산중공업은 조금 이제 저평가되었다기보다는 저평가에서 아마 이제 적정평가까지 좀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평가 한번 가보려다가 좀 조정을 받고 떨어졌는데요. 자,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비슷한 차트 하나 보고 가야죠. 네. 자, 뭐 좀 다르긴 합니다만, 네, 비슷했던 종목 어디 있을까요? 이런 종목이죠. 네. 어, 자, 요렇게, 네, 이렇게 이제 급등을 하다가 떨어졌다가 이제 21선 받치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평선 모이는 구간에서 추가로 하락하냐 상승하느냐 그런 싸움을 할 것입니다. 네, 지금 뭐 바이오 진단키트랑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신풍제약 이런 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신풍제약 다들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한참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았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자, 여기가 네, 요때네요. 자, 요런 식으로 이제 말도 안 되게 올렸다가 말도 안 되게 떨어뜨리는 그런 과정이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구간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